자, 우리 소유권 1편, 소유권 1편, 소유권 2편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 1이 19-1이죠. 19 언더바 1이야. 19 빼기 1 그러니까 누가 또 이상하게 해석하셔갖고.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때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게 맞죠? 근데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네, 틀렸고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맞죠? 네, 다른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3분의 2,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배타적으로, 갑은 지분의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공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관리고, 지분이 있을 때는 항상 관리는 과반수라 그랬어요. 관리는 왜? 집안이 과시집안이라 그랬죠. 네, 같은 과시집안이야. 그 다음에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 되죠. 요거 X표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X표로 바꿔주세요. 이거 하나씩 다 꼭 있어. 꼭 하나씩. 왜요? 하나 모르나가 아니라 수업에 집중하라고 하나씩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유물, 총유물, 보존이나 관리 및 처분 등의 모든 행위는 정관 또는 사원청의 결의에 따라야 되는데 그 결과 구성원 단독으로도 보존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유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총유 관계는 지분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총유물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원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 제기할 수 없다가 맞는 거고. 오호호호, 이건 지워야죠. 예. 자, 총유물 처분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정관 규정이 없대 처분에 관해서요. 사원청의 결의 없이 한 처분 행위는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선의의 전득자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예. 선의의 전득자,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선의 뭐까지요? 과실만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당해 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말이죠. 우리 문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물권법이 8문제씩 시험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이거는 딴 데 시험에 이제 변리사 시험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변리사 시험의 시험 수준이 우리 시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운 건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것들만 우리 시험과 비슷한 것만 좀 골라왔습니다. 변리사나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문제에 나왔던 지문들 별도로 뽑아온 겁니다. 이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주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면 통행권 인정합니까? 안 하는 거고,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때 그 통행권은 소멸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인정할 필요가 없죠. 자,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 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현재 용법이 바뀌면 계속 통행권의 범위도 바뀌는 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대요. 이거는 통행권만 인정되는 거지 배타적 지배권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때 통행지 소유자는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발생하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분할 일부 양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지 그 특정 승계인들 사이에서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가 있대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죠?
얘한테는. 왜냐하면 통행권자의 허락으로도 통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통행권자를 대신해서 통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행권자가 무상이면 얘도 무상이 돼야 되는 거고, 통행권자가 유상이라도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죠. 예.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양도돼서, 야, 이것도 판례에서 맨 밑에서 봤어요. 주의토지 통행권 판례 보면 맨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양도돼서 공내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에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야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의토지 통행할 수 없는 거죠. 예.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도 인정할 수 있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할 수가 없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에 불과합니다. 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우리 지상권까지 있죠. 자, 취득시효 다시 볼게요.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고 다른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뽑아놓은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최청입니다.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권리 계속 행사 중이란 얘기죠.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시효 완성 이후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취득시효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자, 취득시효 진행 중이라니까 완성되기 전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되기 전에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었어도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 소유권이 변경이 됐대. 그럼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뭐 하러 간다 그랬어? 기도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 등기 청구, 새로운 사람에게 등기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차 취득 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혹시 둘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고 나면 그때 바로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의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 기간 중 토지 소유자 변동과 무관하게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다 틀렸지. 소유자 변동과 무관하게가 아니죠. 소유자 변동이 된 적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 변동이 됐으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한 번도 변동이 되지 않았다. 그럼 역산해서 20년 입증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변동이 됐으면 역산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자 변동과 무관하게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죠. 소유자가 변동이 된 경우와 안 된 경우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일반 재산이었다가 완성된 후 행정재산으로 됐대요. 그럼 완성된 후 소유자 바뀐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대.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겐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일반 소유자 같으면 2차 취득시효 문제가 되지만 행정재산은 원래부터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자,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자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 전에 갑이 해당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완성 후라 그랬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을이 등기 청구 시 저당권의 말소 또는 건축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있었죠. 이후에 건물이나 저당권이 성립했습니다.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해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관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권 행사한 이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여기까지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그 제3자, 제2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가 적극 가담했으면 점유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죠.
그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해도 직접은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한 이후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죠. 불법행위죠. 이거는. 채무불이행은 둘 사이에 계약이 있었어야죠.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점유자가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기 전에 시효 완성 후에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점유자는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 경우 2차 취득시효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 몇 명이 돼도 새로이 20년 되는 시점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대. 완성 후 청구 전에요. 이건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습니다.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했답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잖아. 알고 하면 이거는 철거할 수 있는 거죠. 모르고 했을 때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등기 청구 받았다는 얘기예요. 등기 청구 받고 알고 했으면 이거는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했을 때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 전에 했을 때만 철거가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건 등기 청구 받고 난 다음에 한 겁니다. 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이 수용이 됐답니다.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졌대요. 그러면 점유자가 수용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 놨어야 되죠. 등기 청구권 행사하지 않은 상태면 대상 청구권도 행사 못합니다. 자연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법인 사단도 주체가 될 수는 있고요. 부동산, 동산, 자기 소유 물건, 타의 소유물,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성명불상자의 물건도 모두 다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는 있다. 자, 이번엔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을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등기서를 위조해서 자기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를 신뢰한 병에게, 그럼 등기를 신뢰했다는 얘기는 무과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선의가 전제가 되는 거죠. 과실이다 무과실이다는 기본적으로 선의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5년간 보유하던 중 병이 다시 이를 정에게 양도해서 순차적으로 격려가 돼서 7년간 정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 선의 무과실에 병이 5년, 정이 7년이면 이미 12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2년 전에 소유권 취득해버린 거죠. 누가? 정이.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갑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에 의해서 정명의의 등기는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이미 뭐가 된 거야?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승계와 등기 승계 모두 인정이 됩니다. 반드시 동일인 명의 및 점유가 계속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명의의 등기와 정명의의 등기를 합산해서 10년이 넘습니다. 정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 개시 당시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점유 개시 당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기간 내내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면 여기서 이미 틀렸죠. 시효 기간 중 을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다 틀렸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만약 을의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일물일권주의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은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됩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죠. 점유 취득시효만 가능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대. 그러면 이미 권리 취득한 거 아닙니까? 원인 없이 말소됐으면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소유권 상실하는 거 아닙니다. 자, 등기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한 자의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래서 물건까지 같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럼 말소 등기가 무효 등기니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등기 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무조건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다. 자, 공동소유 중 공유입니다. 공유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 과반수라 그랬습니다.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어도 자신이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걸 정할 수 있다. 건물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특정 부분은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과반수 지분으로부터 임차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X표 안 돼 있어서 X표 치고 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과반수 지분에 미달하는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짜투리들끼리네, 그죠?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분권의 기초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뭐라 그런다 그래서, 야, 너만 지분 있냐? 나도 지분 있다. 나도 좀 쓰자.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보존행위로서 목적물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권 행사를 통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가 격려되어 있으면 공유자 각자는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보존행위잖아. 원인 무효가 있으면 이거를 공유자가 소유권 행사하는데 방해물이 생긴 거죠. 그 이제 보존행위는 항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 그러면 보존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공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했는데 어느 공유자가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청구 소송을 그자에게 해야 됩니다. 자, 공유물을 공유자 1인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를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되는 거죠. 이거 가격 배상이라고 했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법원으로부터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됐대요. 그러면 형성 판결 확정 아닙니까? 분할 등기하기 전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이 됐대요. 그럼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분에 분할된 물건 수만큼 공동담보가 돼버리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분 위에 분할 전 지분 비율로 공동 저당권이 된다.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 소유는 여기까지 하고 용익물권은 전세권 끝나고 한꺼번에 할게요.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 두 개만 할 거거든요. 지역권은 거의 시험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역권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전세권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죠. 전세권의 기본 개념은 채권적 전세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고유의 제도 중에서 전세제도 있죠. 예, 전세제도. 자, 일단은 갑하고 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갑하고 을이,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건물뿐만 아니라 뭐요? 토지도. 여기 요 대상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줘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면 존속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럼 이 존속기간 동안에 전세권자는 용도에 쫓아, 반드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사용 수익하다가 전세권이 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그래요,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가 되는 거고 기타 사유로 소멸했답니다. 그럼 이때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을 테니 전세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됩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전세금 가지고 있겠죠. 이 상호 간에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얘는 몇 개? 지금 두 개. 얘는 뭐요?
하나. 서로 간에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때 을이 전세금 말소등기 서류 및 목적물 반환을 이행 제공했는데 전세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 이게 전세금 반환이 지체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했어야 돼.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줄 때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는 것이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을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든지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나라도 교부하지 않았었으면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하고 말소등기 서류까지 제공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줄 때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뭘 할 수 있어요? 경매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전세권을 담보 물권을 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실행해서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도 있어?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전세권이 무슨 물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용익 물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무슨 물건이죠? 그러면 담보 물건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전세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의 성질, 훌륭하네요. 하나도 안 훌륭한 거야. 여기서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은 목적물 반환 제공 다 하고 짐 다 꺼내서 길바닥에 서서 뭐 해야 돼? 경매 실행해야 된다고. 오늘 신청하면 내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크게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친척한테 빌리면 되죠? 네, 친척한테 빌리면 돼요. 자, 먼저 요게 이제 전세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뭐라 그랬어요? 전세권 어떻게 성립한다 그랬죠? 전세권? 이것도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죠. 187 법률 규정. 그래요? 법률행위에 의할 때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줘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허리 좀 펴고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벌써 자세가 안 좋으면 들어가는 게 반밖에 안 들어가죠. 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돈이 2억 원 있었고 그 받을 돈에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을이 갑에게 나한테 2억 원 줘. 그래서 받아서 다시 전세금 주나. 그걸로 전세금에 가름해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 대신 반드시 지급은 해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전세권 성립할 때 기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존속기간 약정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약정을 할 때는 최장기간만 제한이 됩니다. 최장 몇 년 이하? 10년 이하인데 최단기간은요. 최단기간은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건물의 전세권에만 1년 이상으로 나중에 생깁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실행될 때 주택임대차의 최단기간이 1년이었다고. 1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 다음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극받아갖고 건물은 1년 이상. 그러면 토지는요. 기간 제한이 없죠.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최장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하. 그런데 토지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토지 위에다가 뭔가 지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10년밖에 안 쓴다? 토지의 전세권 설정하는 일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또 세상에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다고 할 수는 없어도 하여튼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거 갱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은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 갱신도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을 법정 갱신이다라고 하는데, 법정 갱신은 전세권이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우리 전세권자 할 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기 6월에서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기 1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내에서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전세권자에게 일정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어떤 경우에 갱신을 거절하겠다,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라고 통지해야 되는데, 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오호?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있습니까? 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이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있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과 여기서 있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있죠? 이 전세권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아시겠죠?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소멸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에요. 통고 후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정 갱신은 뭐에 대해서만 인정하냐면 건물의 전세권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다. 그럼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은 전세권도 경수, 상판기 등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어.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건 뭐죠? 건물의 전세권의 법정 갱신,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건물의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다 라고 하는 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기 6월에서 몇 월 사이에, 1월 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통지해야 될 걸 통지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때 법정 갱신은 뭐만 해당한다고요? 건물.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경우에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쌍방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그만합시다 라고 통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6개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요거.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고. 자, 이게 소멸 통고하기 전에 얘 지금 등기 없이도 일단 갱신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해버렸다는 거야. 등기하기 전에. 그럼 이때 법정 갱신된 전세권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고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등기 없이 대항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책으로 가세요. 전세권입니다. 제 303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다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게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해서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 및 말소등기 서류 이행 제공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경매 실행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차권하고 차이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148페이지로 가면은 전세권의 성립을 봅니다. 전세권 성립,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 밑줄 쳐놓고 1,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 밑줄 쳐놓고 2, 그리고 뭐까지 해야 됩니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줄 쳐놓습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기억도 줄치고 니은도 줄칩니다.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금을 줬는데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세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를 향해서 증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양쪽 가로 3번으로 봅니다.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전세권자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때는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양쪽 가로 3번에 전세권은 목적물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지만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인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전세권에 용익적 권능이 없으면 또 전세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의 설정과 관련돼서 판례 1번 판례 있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줄치면서 잠깐 볼게요. 전세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까지 줄쳐놓으시고요. 있다. 그리고 거기 성격 바로 밑에 보니까 당사자가 찾았습니까? 네.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여기 채권 담보 바로 밑에 보니까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효력을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그러면 14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가겠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동그라미 2번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동그라미 쳐놓고요. 법정 갱신을 인정해서 갱신에 관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존속기간 합의해 보겠습니다. 존속기간 제312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 10년이란 뜻이죠. 예, 당사자 약정으로 10년 이상으로 한 때는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물만 최단기간 제한이 있는 겁니다. 존속기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맨 밑에 149페이지 맨 밑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존속기간에 관해서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고요.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서는 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고, 계약의 갱신 150페이지입니다. 계약의 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갱신한 날로부터 최장 몇 년이요? 10년 이하로 해야 되겠죠? 네. 자,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자, 이게 법조문 잘 보시면요. 이 법조문 만난 사람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전세권자에 대하여,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기 6월에서 1월 요 사이 기간 중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고. 그걸 법조문이라고 만들어 놨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도 될 걸.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있다고. 아유,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어쨌든 내용이 그거예요. 갱신거절의 통지도 하지 않았고 조건 변경의 통지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죠. 그래서 합의에 의한 갱신도 있고 법정 갱신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요. 동그라미 2번에 디귿 있잖아요. 디귿, 리을, 그거 두 개. 건물 전세권에 대한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법정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제3자, 여기서 제3자 누구야? 그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매수인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313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쌍방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통고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전세권의 성질도 볼게요. 타물권이래죠. 자기 소유 물건의 자기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타물권이고 용익물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성립하는 건 맞지요? 거기에 중요한 건 전세권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전세권은 한필토지 일부 또는 한동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자 아닙니까? 전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자, 전세권자 물권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누가 나온다 그랬죠? 저지후가 나오니까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자,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전세권의 효력. 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 효력범위다 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물건 쪽에서 많이 했다는 거야.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그래,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 가지고 있다예요.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또는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이 효력은 무조건 여기에도 미치는 거죠. 이게 임차권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지상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자는 건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전세권 실행 경매에 의해서 경락이 되면은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토지와 건물 매각 대금 합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 지상권, 우리 지상권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일단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되죠. 잠깐 고개 드시고 줄 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법정 지상권 할 때 전세권 설정과 법정 지상권, 저당물 경매와 법정 지상권이 있었죠. 그럼 전세권 설정과 법정 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고,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해 줬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죠. 그럼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를 위하여야 전세권 설정자를 위하여야? 전세권 항상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죠. 아까 그거 네모 쳤을 거야. 뒤에 가서 보면요. 그죠? 예, 우리가 거진 기억력이 휘발유라 그렇지 네모는 쳐놨을 겁니다. 근데 그거 제가 자꾸만 이렇게 자극 주는 게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야. 자꾸 자극을 줘야지 이걸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지금 자세는 여러분 자세가 그래요. 뭐 이거 한글로 된 건데 내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되지. 내가 이거 여기서 무조건 알아갖고 머릿속에 넣어 갖고 가겠다가 아니라, 여기 끝나면 집에 가갖고 복습하면 되지. 뭐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쫙 보여요. 여기서 내가 무조건 머리에 넣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계 원리는 계산하면서 집에 가서 계산해야지 그럽니까? 현장에서 막 답 찾아야지 그러고 합니까? 현장에서 답 찾아야지라고 하죠. 근데 왜 민법은 여기서 내가 끝장을 봐야지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집에 가서 하는 건 복습이죠? 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다가 밑줄 쳐놔야 돼요. 이거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내는 것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하는 거죠. 전항의 경우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가 이미 지상권 취득해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